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다가 별표 500개를 한 다음에 형광펜으로 불러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별표 500개고 합성함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어보는 말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통수학 2에서 합성함수를 배울 거거든요. 그거를 설명할 때 제가 이 문제를 설명할 거예요. 자, 합성함수 치환. 합성함수 치환. 자, 잘 들어봐. 무슨 내용인지. 자, 볼게요. 1번 볼게요. 1번을 봤는데 다음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식은 4차식이에요. 그죠? x제곱 빼기 2x를 제곱하니까 4차식인데 여러분들은 자 3차식과 4차식의 최대 최소는 3차식과 4차식의 최대 최소는 미분을 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미분을 이제 우리가 미분 적분을 배울 텐데 나중에 3차식하고 4차식의 최대 최소는 미분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식을 보았더니 이 식이 지금 4차식이야. 그런데 자 여기 이제 공통 부분을 치환이라고 하는 걸로 하는데 지금 설명하는 걸 잘 들어야 돼.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 하나만 이해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통수학 1, 2 배우고 나서 대수라고 하는 과목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세 개를 배우거든요. 아직은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을 이 지금 세 개를 뭐라고 하냐면 초월함수라고 해요. 초월함수. 그런데 여기 있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전부 다 치환을 해서 어떤 부분을 치환을 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로 바꿔요. 그래서 제가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가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함수를 배우건 무조건 다 치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로 바꿔서 풉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모양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아무튼 치환을 하면 다 2차식으로 치환이 되게끔 줘요. 근데 이 치환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에는 그냥 복잡한 부분을 하나의 문자로 대신하는 거였잖아. 그지? 근데 이 치환의 의미가 저희가 나중에 배울 합성함수하고 역함수를 배울 텐데 이 의미거든?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X축이랑 Y축이 있으면 여기는 X축을 제가 이제 정의역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Y축을 치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여기 X값이 주어지면은 Y값이 일방적으로 결정이 되는 구조야.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좌표 평면에 그릴 때는 y는 fx예요. 그죠? 함수 f는 x에서 정의역이 x고 치역이 y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내가 여기를 t축으로 잡고 여기를 y축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y는 ft야.
정의역 t 값에 따라서 y 값이 정해지는 거야. 그런데 제가 여기는 x축이고 여기가 t축이야. 그러면 t는 fx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합성함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거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두 개를 합치는 것인데 아무튼 요 문제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합성함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잘 기억해야 돼. 알았지? 오늘 이거 하나만 하고 하면 돼요. 자, 먼저 이 문제가 나오면 그냥 반을 쫙 갈라요. 자, 반을 쫙 가는 다음에 여기에서 복잡해 보이는 부분이 t죠. 그럼 얘를 t로 치환합니다. t로 치환하면 여기 있는 식은 y는 t의 제곱 빼기 2t 빼기 5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최소값은 y의 최소값이야. y의. 그래서 문자가 세 개가 나오는데 x, t, y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문제에서 처음에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아.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얘를 그리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식을 바꾸면 뭐냐면 얘는 fx는 t죠. t는 fx지. 모양이 t는 fx지. 얘는 뭡니까? y는 ft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아이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t축이야. 여기가 t축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지금 형태가 있으면 얘를 바꾸면 x 빼기 1의 제곱 빼기 1이죠. 그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요 그래프를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1,-1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는 이 순서상에서 앞에 있는 값은 x 값이고 뒤에 있는 값은 t 값이야. 그지? 그러면 그림을 보시니까 얘는 x가 제한 범위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치역을 y축에 표시를 해주는데 지금 그래프가 요 파란 y축 기준으로 해서 요 파란 거 위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서 t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를 얻었어. 치환을 하면 자, 여기다 적을까요? 치환한 문자의 범위.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치환한 문자의 범위. 자, 이걸 정의역을 구한다. 자, 어이구 선생님, 제가 위에 있는 식에서 요 괄호 안에 있는 걸 t로 치환을 했더니 t가 x제곱 빼기 2x가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상황은 x축과 t축에다가 2차 함수를 그리는 것인데 보시면 요 그림에서 요 빨간 포물선이 t값이 여기 꼭지점의 y좌표 -1보다 윗부분에만 그려지죠. 포물선이. 그래서 우리가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구했어요. 그럼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에 오실 때 저기에서 구한 t의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를 그리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를 그릴 때는 자, 치환을 해보시면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얘는 -6이 되죠.
그럼 이 녀석은 뭐냐면, 자,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y축이에요. 그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지금 틀림없이 y의 범위야. 그런데 여기가 y축이 여기가 t축이야. 그런데 우리가 요 그림에서는 x의 범위가 없거든? 이때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어. x의 범위가. 그래서 그래프를 계속 그리는 거였지. 근데 이쪽에서는 자, t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큰데 여기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근데 처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얼추 얘를 그리면 얼추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여기가 지금 y절편이 마이너스 5고 여기 있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6인데 그지? 얘를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 이 정의역 위에서만 그려야 되잖아. 그지?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연습했잖아. 요 정의역 위에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정의역 위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이쪽은 그리면 안 돼요. 그지?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를 가만히 놓고서 보시면 치역이 여기서부터 이 위로 계속 올라가죠. 그지? 그지? 여기 있는 이 빨간 곡선은 노란 t값의 범위 위에서만 그려지는데 얘는 이쪽에선 그리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낚싯바늘 같은 거 그려 보았는데 얘를 y축이랑 줄을 세웠더니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돼? 요 앞에 있는 게 t값이고 뒤에 있는 게 y값이야. 그래서 왜냐면 얘는 지금 좌표 평면 자체가 얘가 t축이고 얘가 y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y의 최소값이야. 그러면 답은 뭡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림 보시면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6보다 큰 데서만 그려지는데 얘가 지금 최소값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6입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는 처음에 x의 범위가 모든 실수였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치환을 했는데 이 t 값이 그림을 그려보면 꼭지점의 y좌표 마이너스 1보다 위에서만 포물선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구한 이 t 값을 치환한, 우리가 이 복잡한 부분을 t로 치환했잖아. 치환을 한 문자의 범위를 구한다. 이 t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 범위를 가지고 여기에서 그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데 자꾸 익숙하시면 되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요 지금 개념이 우리가 공통수학 수에서 배울 합성함수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그지? 그러면 2번을 푸실 때도 그냥 반을 쭉 갈라. 반을 쭉 갈라. 자, 여기에서 요 안에 있는 요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거를 t로 치환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t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이고요. 얘는 t는 fx지. 그럼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자, 근데 이제는 x의 범위를 줬어. 그죠?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연습하신 대로 t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얼추 그릴 겁니다. 여기가 1,2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x축과 t축으로 이루어진 이 좌표 평면을 그리고 있는 거야. 근데 0부터 3까지니까 0이 어딥니까?
0이 이쪽에 있고 3이 이쪽에 있죠.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만 그리셔야지. 그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좌표가 뭐냐면 여기는 자, 요 가운데 있는 어중간한 데는 필요가 없잖아. 여기가 1,2고요. 여기는 3,3 집어넣으시면 3,6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6은 t 값이고 얘는 x고 2가 t 값이고 이 앞에 있는 일이 x 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아이를 치환을 해서 y는 t의 제곱 빼기 4t 플러스 4를 구했거든. 즉 y는 ft를 구하는데 이 아이는 지금 어디? t축과 y축에서 그리고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 t의 범위를 구했어. t는 2부터 6 사이죠. t의 범위가 2하고 6 사이로 그려졌어. 치환을 한 문자의 범위를 구했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쪽으로 와야 돼.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아이는 완전 제곱식이긴 한데 역시 또 그래프를 그리시면 여기는 2,0이죠. 근데 2부터 6까지 그리라면 여기가 6이지. 그러면 여기에서만 그리셔야지. 그러면 여기가 2,6이고 2,0이고 얘는 6,6 집어넣으시면 16이네. 여기 2의 값은 t 값이야. 0은 y 값이야. 앞에 있는 건 t 값이야. 뒤에 있는 건 y 값이야. 왜? t축과 y축에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지?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이 녀석의 최대 최소인데 그럼 뭐야? y의 최대 최소예요. 그러면 y의 최소값은 f2에서 0이고 최대값은 f6에서 16에서 0과 16이 아이 바보 바뀌었네. 최대값이 f6이죠. 16 f2는 0은 얘가 최대 최소죠. 이때 요 안에 들어간 6과 2는 t 값이야. 자, 요게 이제 합성함수예요. 나중에 함수 2개, 3개, 4개를 합성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바로 풀어보세요. 어떤 거 풀어보시냐면 311번 풀어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풀 줄 알아야 그 다음 걸 진도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풀어보세요. 311번 푸시고 바로 풀어보세요. 시간이 있으면 둘 다 풀어보세요. 둘 다.
답이 나옵니까? 지금 이거를 풀 줄 알아야 이제 이 뒤에 거가 이해가 됩니다. 오늘 배우는 테크닉들이 앞으로 수학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대수를 배우건 미적분 1, 2를 하건 제일 많이 쓰는 테크닉이 2차 함수 최대 최소예요. 모든 함수를 다 2차 함수로 바꿀 테니까. 모든 함수를. 그래서 이 최대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 구하시는 걸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못하면 답을 못 구하니까. 답을 못 구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구하시려면 그래프를 구하셔야죠. 자, 또 해볼까요? 아직 답 한 명도 안 나왔어? 자, 나머지는 좀 이따 5시간에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겁니다. 얘들아, 이 문제는 원래 여러분들 교육과정 전에는 자, 2차 함수 포물선이 있고 제가 옛날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문제는 중학교 3학년들이 풀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밑에 학년부터는 다시 중3 때 최대 최소를 배우거든요. 왜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최대 최소를 배워야 돼. 맞아. 그래서 중3들이 풀던 문제인데 이 그림은 나중에 미적분 1 할 때 나오는데 미적분 1에서 3차식과 4차식의 최대 최소를 미분을 통해서 구하거든요. 그때는 둘레의 길이가 아니라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요. 넓이. 왜냐면 이 상태에서 넓이를 구하면 3차식이 나오거든. 그런데 자, 고등학교 1학년들은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물어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니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둘레의 길이는 자, 일단은 얘를 보시면 얘는 축이 5지. x는 5입니다. 이거를 꼭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되냐면 C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되는데 이 C의 좌표를 뭐 다른 문자로 해도 되긴 되는데 그냥 제가 X로 갈게요. X, 0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D의 좌표는 물론 여기를 X로 잡아도 돼요. 여기로 X로 잡아도 되는데 자, 볼게요. D의 좌표는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이었습니다. 옛날에 이거 중3이 풀었어. 중3이.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무조건 시험 문제 1순위 문제였어 이게. 자, 그런데 둘레의 길이는 제가 y로 세팅을 하고 2 곱하기 cd 더하기 2 곱하기 bc입니다. 그죠? 세로가 2개, 가로가 2개야. 그런데 이 그림에서 이 CD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는 이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쉬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0x입니다. 그런데 얘가 문제네. 가로의 길이. 자, 보세요. 여기에서 2차 함수는 정확히 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 파란 거 하나만 구하면 되거든. 근데 얘들아 보시면 빨간색이 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x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연두색은 5죠. 그지? 보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파란색 하나는 x에서 빨간색에서 5를 뺀 거죠. 근데 여기도 x 빼기 5지. 그지? 왜냐면 2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러면 이 길이도 x 빼기 5고 이 길이도 x 빼기 5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BC의 길이는 뭡니까? 2x 빼기 10이죠.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x의 범위 여기 이 점은 뭐가 될까요? 10이죠. 얘를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x 빼기 10이거든요. 그치?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5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x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그죠? 뭡니까? 5부터 10 사이가 돼야 돼요. 물론 제가 x를 이쪽에다 잡았으면 0부터 5가 되겠지. 좀 이따 그렇게도 한번 풀어줘 볼게요. 그러면 요 그림에서는 x의 범위가 5부터 10까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역 x의 범위를 항상 챙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술형 문제를 푸실 때 이거가 없어도 답이 나오거든요. 이거가 없어도 답은 나와요.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잖아. 답이 나오는데 이게 없으면 감점입니다. 서술형에서 무조건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니네가 무언가 치환을 하거나 그랬을 때 2차 함수식을 봤을 때 얘들아 항상 x의 범위 즉 정의역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느낀 바가 있겠지만 보세요. 정의역에 따라서 그래프가 바뀌죠. 그죠? x의 범위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어디까지 그릴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이만큼만 있어. 그러면 요 위에서만 그리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때는 2차 함수 곡선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요 위에서만 그리는 거잖아. 2차 함수 곡선. 이때는 파란색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의역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x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가 바뀌고 그래프가 바뀌면 치역도 바뀌잖아. y의 범위도 바뀌기 때문에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역이에요. x의 값이에요. 그럼 이제 요 지금 범위에서 이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보시면 최소값이지. 최대값이네? 상관없어요. 자,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2x제곱 이것을 계산하시면 20이고 플러스 24x 빼기 20입니다.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만드셔야지. 자,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빼기 20이고요. x 빼기 6의 제곱 72에서 20을 빼면은 50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쿨하게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곡선을,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이 6,50인데 봐봐. 5부터 10까지예요. 그러면 여기쯤 5가 있을 거고 여기에 10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지든 무조건 최대값은 50이죠. 그죠?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자 볼게요. B를 x, 0으로 잡았어요. 근데 여전히 이 축은 x는 5야.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예요. 아이고 자리가 좁네.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예요. 그럼 이때는 이 길이가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5cm야. 그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x야.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란 거의 길이는 5 빼기 x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5 빼기 x겠죠. 그럼 어디 답이 똑같이 나오나 한번 봅시다. 이때는 x의 범위가 바뀌죠. x의 범위가 여기까지 똑같을 것이고 여기까지 똑같을 것이고 여기 있는 BC의 범위가 자 BC가 바뀔 텐데 BC는 이거 두 개 더해야 되잖아. 10 빼기 2x 10 빼기 2x가 되는데 이때는 x의 범위가 0부터 5로 바뀌어요. 근데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또 진행해 볼게요. 마이너스 2x 제곱 20에서 4를 빼니까 그지? 20에서 4를 빼니까 여기 지금 책에서는 지금 푸는 걸로 잡았네. 그렇지? 그죠? 근데 저는 아까 C를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답이 똑같잖아요. 지금 풀어드리는 건 이제 책에 있는 풀이야. 이게 20이고 20에서 4를 빼니까 더하기 16x고 플러스 20이 되죠. 그래서 왠지 답이 다를 것 같은데 답이 다르진 않아요. y는 마이너스 2x제곱 8x 16 빼기 16 플러스 20이고 y는 마이너스 2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52가 되죠. 그럼 이제 그래프가 다르긴 하지. 처음에 했던 거랑. 이때는 4,52가 되는데 0부터 5까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0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5가 있을 거거든. 근데 이제 그래프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봐봐. 이때는 50이야. 이때도 그지? 이때는 x값이 4일 때 최대값을 갖고 이때는 6일 때 최대값을 갖는데 그죠? 처음에 여기가 지금은 여기가 4,0일 때가 최대인 거고 아까 C를 잡았을 때는 6,0일 때가 최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4,0과 6,0은 이 5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되죠.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잡으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준을 잡았을 때 이 정의역 x의 범위를 구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8점쯤 나왔잖아. 근데 네가 쫙 해가지고 잘했는데 이거가 없어. 그럼 최소한 3점 정도는 감점 당합니다. 점수를 다 안 줘요. 그래서 애들이 시험 끝나고 나면 맨날 서술형에서 점수를 깎아가지고 와. 서술형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는 서술형이 없으니까 그런 걸 몰랐는데 고등학교 때는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이 쉬웠어. 그럼 애들이 다 시험을 잘 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부터 학교 선생님이 무슨 짓을 하냐면 전교생의 서술형을 아주 일주일 동안 봐요. 3명이서 크로스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서술형에서 빠진 거 해가지고 점수를 다 까요. 그래서 꼬투리 안 잡힌 애가 그래서 실제로 화곡고에서 전교 1등이 서술형에서 20점을 까였어. 전교 1등이. 근데 걔는 항상 문제를 대충 답만 구하는 것만 한 거야. 그래서 서술형에서 20점 까여가지고 그 학기 내신을 망친 적이 있어요. 지금 고3 애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설명을 할 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요거는 중3 때도 풀었던 거고, 자,
이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밑면의 길이가 40이고 높이가 20인 직각삼각형 모양에다가 자, 땅이 이렇게 있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거야. 근데 건물을 지을 건데 뭐 저희 동네에는 이렇게 생긴 땅이 없는데 실제로 이 건물 있죠? 이 건물도 약간 그 직사각형 땅은 아니에요. 위에서 보면. 그다음에 건물 방향도 틀어져 있어. 이게 잘 모르지. 나는 처음에 딱 왔는데 건물이 왜 삐뚤어져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이유로 약간 비틀어지게 지었대. 근데 땅이 이렇게 있어. 근데 땅을 최대한 크게 짓고 싶잖아. 아니, 땅을 크게 짓는 게 아니라 건물을 크게 짓고 싶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뭐 건물을 여기서 이렇게 지을 수도 있을 거고, 그지? 이런 식으로 지을 수도 있을 건데, 아무튼 뭐 면적을 많이 뽑고 싶잖아. 건물주 입장에서, 그지? 그러면 이제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를 얼마로 해야지 넓이가 최대가 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해서 이차함수 최대 최소 문제는 우리 실생활에 엄청 많이 써요. 엄청 많이 씁니다. 자, 보십시다. 자, 일단 여기를 x로 어디를 x로 잡을까요? 여기를 x로 잡을까요? 여기를 x로 잡았어요. 여기도 x인데 여기를 y로 잡아야 돼요. 여기. 그러면 여기 길이가 20 빼기 y입니다. 그지? 그런데 우리는 이거 두 개를 곱하게 되면 x랑 y 두 개가 있으니까 안 돼. 우리는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운 삼각형과 평행선이 있잖아. y 대 20은 y 대 20은 x 대 40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자 x 곱하기 20 빼기 근데 이거는 여기를 y로 잡자. 여기를 y로 잡아. 여기를 y로 잡으면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뭐예요? 20 빼기 y가 되고, 여러분들이 실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2차 방정식 활용 문제 많이 풀었죠? 내가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거 할 때 이미 이 문제를 푼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넓이가 x 곱하기 y거든. 그러면 y를 x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식에서 20 빼기 y 대 20은 20 빼기 y 대 20은 x 대 40이죠.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하시면 20x는 40 20 빼기 y가 되고, 20으로 약분을 하시면 20 빼기 y가 됩니다. 그러면 얘네 둘로 일로 가면 2y가 되고 40 빼기 x가 되죠. 그지? 근데 우리의 목적은 y를 x로 만드는 거야. 그지? 해서 얘를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x 곱하기 20 빼기 2분의 1 x가 될 것인데, 여기서 x의 범위를 구해야죠.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x는 0부터 40까지죠. 등호는 빠져야죠. 등호가 들어가면 감점이겠죠. 서술형에서. 왜? x값이 40이면 얘들아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죠? 등호를 빼야 돼요. 자, s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0x고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빼기 40x 더하기 400인가? 그치? 빼기 400인가?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아닌가? 맞냐? 그러면 빼기 2분의 1 x 빼기 20의 제곱 플러스 200이고, 얘는 이렇게 그려질 테고
여기가 20,200인데 범위가 0부터 40이니까 정확히 축으로 대칭되겠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0이겠지. 그럼 아무튼 최대값은 20. 즉 이 땅의 절반을 잘라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최대 최소는 이거의 절반이에요. 왜 그런지 공통수학 2에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배울 거거든. 그거 하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황에서 넓이의 최대 최소 구하려면 항상 자, 이 가로의 길이가 그러면 여기가 20이면 여기는 10이죠? 이 길이랑 이 길이의 절반일 때가 최대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제가 산술평균, 기하평균 할 때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자, 이제 특강 갑니다. 자, 여기는 특강이 아니라 그냥 완전 시험 문제입니다. 자, 완전 제곱식을 통한 2차식의 최대 최소인데 보세요. 이제 이런 거야. 자,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y가 아니다. p라고 하는 식이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5야. q라고 하는 식은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5야. 그럼 니네가 이걸 보고서 x 값이 1일 때 p의 최소값은 5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얘는 x 값이 1일 때 q의 최대값이 5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 얘는 2차 함수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 그지? 아무리 봐도 여기에 있는 5 값은 최소고 밑에 있는 5 값은 최대가 되죠. 그런데 이게 문자가 하나만 있을 때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둘 다 플러스지 얘들아, 그지? 그러면 얘는 뭐냐면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p의 최대가 아니라 최소죠. 의외로 플러스일 때 최소야. 최소값이 10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도형을 모르잖아. 나중에 대학교에 가면 배워요. 이거는 공간에 있는 공면이에요. 공면. 어중간한 공면인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배우고 그냥 지금은 이 식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기 Q가 있는데 Q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Q의 최대값이 10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일 때만 돼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면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굳이 적을 필요가 밑에 거 두 개만 적으시면 되겠네. 밑에 거 두 개만 여기다 적어보세요. 위에 건 아는 거니까 위에 건 아는 건 상관없는데 이것만 이거쯤에다 적으시면 되겠네. 자, 여기는 특강이 아니라 완전히 시험 문제 받칩니다. 엄청 중요한 페이지예요. 시험 문제 받이에요. 시험 문제 받. 적었지? 그 밑에 예제를 볼게요. 자, 얘들아, 선생님이 별표 1000개 치는 거 첫 번째가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다. 하지만 딱 한 번 빵이 된다. 그 실수가 0일 때, 그지? 그죠? 그런데 문제를 푸실 때 이 실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힌트인데, 자, 이 표현이 나온 다음에 이 뒤에 식이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을 해야 돼.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근데 얘는 딱 봤더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완전 제곱식이 자신이 있단 말이야. 그죠? 여기 x제곱 빼기 4x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는 16에서 4를 빌려와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식이 2y제곱 빼기 6y인데 얘한테 12를 줬잖아. 그럼 여기 9가 필요하네. 그지? 2, 9, 18, 2, 9, 18에서 4 더하면 22고 20인데 16이랑 맞춰줘야 되니까 뭐가 와야 돼? 빼기 6이 와야 됩니다. 그지? 맞지?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x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하얀색은 2 y 빼기 3의 제곱 빼기 6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 x가 2, y가 3일 때 최소값 최소값 마이너스 6인데 무엇의 최소냐? 그럼 얘를 그냥 p 같은 식으로 잡으면 되는 거지. 이 식 전체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인 겁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이 식이 실수의 제곱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0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이 지금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얘네 둘 다 빵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야 얘네들은 0보다 작을 수 없기 때문에 얘네가 빵이 되게 하는 x랑 y 값이 이것이고 그때 남아있는 녀석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별표 1000개를 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들은 최대 최소 구하는 것을 고등학교 때 3번에 걸쳐서 배우는데, 자, 2차식이 나오면 무조건 표준형으로 고쳐서 최대 최소를 구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건 이제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데, 집합 명제를 할 때 배우는데, 그게 산술기하 평균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은 3차식과 4차식의 최대 최소야. 그거는 미분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자, 보십시다. 자, 무조건 주어진 식이 있었을 때 주어진 식을 2차식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2차식으로. 자,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은 이 문제는 예전에는 중학교 3학년들이 풀던 문제예요. 중3들이. 왜냐면 걔네도 최대 최소를 배우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들 교과서에 있던 문제야, 실은. 자, 보세요. x 빼기 y가 3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를 그냥 s로 잡아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x를 없앨까 y를 없앨까. 근데 y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얘가 이리로 가면 y는 x 빼기 3입니다. 그러면 s라고 하는 식은 x제곱은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 있는 y가 x 빼기 3인 거죠. 그런데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x제곱 2x 빼기 6이고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7이죠. 그럼 얘는 뭡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s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고요. 자,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연습 문제 스텝 1은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317번부터 풀어드릴게요.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와요. 되게 어렵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제가 이 문제를 풀어드리는 이유는 딱 이것 때문입니다.
자, 2차 함수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가 있고 이거의 최소값이 이럴 때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A하고 B값을 다 구하라는 이야기야. 그지? 그런데 이 식을 보시자마자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여기는 fx 2차 함수 곡선이 이런 모양이거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3이에요. F3과 F5가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축에 대해서 선대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3과 마이너스 5에 무엇을 구해야 돼? 중점을 구하시면 A 값이 나오죠. 그지? 그러면 3하고 5의 중점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5하고 3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있는 파란색 축은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보시면 여기 4칸, 여기도 4칸이니까 맞는 거죠. 그러면 축이 결정되기 때문에 A 값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아니다. 플러스 2가 돼야 되죠. 여기 있는 빨간색 A가 2인 거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추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Y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B가 되면 얘는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1이지. 그러면 축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자, 다시 이 표현을 보실 때, 자, 잘 들어. 이 표현을 보시면 그려보셔야 돼. 마이너스 5일 때하고 3일 때의 함수값이 같다는 이야기는 이 둘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둘의 중점인 x는 마이너스 1이 2차 함수 축인 거를 추론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a 값은 2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자, fx의 최소값이 1인 거. 그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최소값은 이거잖아요.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 최소입니다. 무조건. 그러면 b 빼기 1이 1이기 때문에 b가 2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함수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b가 2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 범위에서 fx의 최대를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셔야죠. 그려놓고 마이너스 1,1인데 주어진 거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가 더 이거랑 가까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2까지죠. 그럼 우리는 곡선을 이렇게만 그릴 것이고 당연히 최대값은 이쪽이죠. 축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면 최대값은 2,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 10이라서 이 문제의 답은 10입니다. 자, 잘 들어. 자, 이거는 오늘 배운 것이고, 자, 봅시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언제 한 거나? 중3 때 했죠? 그죠? 중3 때 풀었습니다. 중3 때 푸셨고, 자, 스텝 2부터 풀어드릴게요. 스텝 2부터 다 풀어드립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절대값이 나왔습니다. 제가 하루가 날 잡고 절대값 기호가 있는 그래프를 가리킬 거예요. 그날은 진도를 안 나가요. 1시간 반 동안 절대값 그래프가 있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래 엄청 빨리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인데 아직 제가 가르치지 않았으니 자, 제가 내가 왜 여기에다가 별표를 1000개 치겠냐. 이제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x의 범위에 따라서 얘를 다르게 벗겨낼 수가 있는데 자,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근데 오늘은 그냥 트릭을 쓰지 않아요. 그냥 정식으로 그려드립니다. 첫 번째 x가 0보다 커나 같으면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얘는 이제 얘를 제가 fx로 할게요. 이런 것도 미리 보여줄까? 자, 분기함수입니다. 자, 제가 여기다 별표를 쳐치는 이유는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함수가 들어갑니다. 여기 x에 숫자하고 문자가 아니라 함수가 들어가요. 함수가 들어가서 이런 녀석을, 자, 보세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그대로니까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가 되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4 붙여서 나오니까 이렇게 되죠. 자, 얘는 뭐냐면 정의역에 따라서 함수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런 녀석을 구간함수 또는 분기함수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함수를 쓰실 때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랑 엄청 친해지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이제 분기함수를 내가 이거 별표 쳤기친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안에 얘가 fx로 바뀌어요. 이렇게 fx. 그러면 그냥 fx로 나오냐, 마이너스 붙이다 fx로 나오냐,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얘는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1이고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훨씬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가르칠 건데,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을 가르칠 텐데 오늘은 그냥 정식으로 가는 겁니다.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봤더니 여기가 2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얘부터 그려보자. 얘는 2,1이죠. 2,1인데 자, 여기가 5쯤 되겠네. 2,1 될 거고요. 자, 여기가 꼭지점이고 원래는 2차 함수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아니죠. 그지? 그런데 0보다 큰 데만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만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을 볼게요. 얘는 2차 함수 꼭지점이 마이너스 2,1이죠. 근데 얘도 y절편이 5예요. 그러면 얘는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 아이인데 0보다 작은 데서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돼야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직선으로 그렸지만 실제로는 어떤 모양이 돼야 돼요? 곡선이죠. 자, 해서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2차 함수 곡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자, 정확히 이렇게 W자를 이루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한 명씩 수포자가 되는 겁니다. 2차 함수와 1차 함수 그래프를 못 그리는 사람은 한 명씩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나오기 때문에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면 안 줘요. 스스로 읽고서 그리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 노래를 했던 것이고 얘는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틀림없이 3일 때의 함수값은 1일 때의 함수값과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값이 얘보다 높을 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았더니 여기는 이 값은 0,5라서 최대값은 5가 되고요. 이 그림에서 최소값은 여기죠? 2,1이니까 최소값은 1인 거죠. 그래서 왜 이거에다가 별표 1000개를 치는지 첫 번째로 드렸어요. 절대값이 나오면 이제 요 안에 있는 x가 숫자나 문자가 아니라 함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면 앞으로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밑에 있는 거 2차 함수의 최대값을 fa라고 합니다. 자, 얘들아,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보세요. 어떤 2차 함수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거의 꼭지점이 1,5인데 이 앞에 있는 건 축이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최대 최소죠. 최대 최소. 이제 꼭지점, 자, 2차 함수의 꼭지점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는 거야. 꼭지점의 x좌표는 2차 함수의 축이고요. 꼭지점의 y좌표는 최고차항의 부호에 따라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의 최대값을 fa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 녀석을 표준형으로 고치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제곱 빼기 a제곱 플러스 4a 빼기 1이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4a 빼기 1이죠. 그런데 이 녀석이 지금 꼭지점의 y좌표잖아. 얘가 fa야. 얘가 최고차항의 음수니까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 최대값을 자 fa를 다시 이쪽으로 꺼냅니다. 이러할 때 A의 범위를 줬죠,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을 때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들을 다 바꿀 거예요. 2차 함수로.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시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만 잘하면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자, 봅시다. 얘는 a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뭐가 되나요? 5가 되나요? 그죠? 그러면 얘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시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5부터 0까지야. 그지? 그러면 2차 함수 곡선은 이렇게만 그리시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지? 여기 얘들아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해서 항상 꼭지점은 최대 아니면 최소거든? 꼭지점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 최대 아니면 최소야 항상.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는 마이너스 5 여기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4고 여기 있는 이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잖아요. 이 4가 최대값, 마이너스 5는 최소값 되겠죠. 이렇게? 그럼 저거 두 개 더하시면 답은 마이너스 1이고. 자, 그렇죠. 아, 이거 어렵네. 자, 보세요. x가 0부터 a까지일 때 2차 함수의 함수값의 범위가 봐봐. 여기 있는 함수값의 범위에다가 얘를 치역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치? 그 다음에 이 앞에 주어진 x의 범위가 정의역이야. 정의역.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이야. 정의역은 제가 항상 노란색으로 체크해 주는 거고 치역은 제가 항상 파란색으로 체크해 주는 건데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일단 이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인 거죠. 그러면 저의 계획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얘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이 마이너스 1입니다. 0은 여기쯤 있겠죠. A는 여기에 있겠죠. 그럼 저는 2차 함수 곡선을 이렇게만 그릴 생각이에요.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자, 우리가 항상 구하는 최대 최소가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야. 우리가 항상 구하는 이게 최대 최소야.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걸 보시고 여기다가 다 좌표를 쓸 수가 있어요. 얘가 지금 최대값이잖아.
여기 있는 이 점은 마이너스 1, B야.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잖아. 그런데 문제가 생겨. A가 음수인데 A가 0보다 가까이 있을 수도 있죠. 네. A가 0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어. 이거 두 개가 대칭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내려오면 여기가 마이너스 2거든요. 근데 A가 0보다 작다고만 나와 있어. 어떻게 풀어내냐면 경우를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그림이죠. 첫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요거 사이에 있는 거야.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 그럼 그때도 그래프를 그리실 텐데, 얘들아 서술형 쓸 때 이렇게 경우 안 나누잖아요. 감점. 절반 이상 감점됩니다. 그래서 노트에다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경우 나누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없애야 돼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지금 틀림없이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아씨 A가 여기 요 사이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A가 이렇게 여기가 A일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때는 여기 있는 이 점이 마이너스 1, B인 건 맞는데 여기 있는 최소값이 이쪽으로 와야지. 여기가 0,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얘가 더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 그런데 이때는 여기 있는 이 점이 A, 마이너스 2인 거죠. 자, 이 문제를 형광펜으로 좀 둘러볼까? 자, 보세요. 이제 이쪽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우리한테 점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식이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그럼 처음에 B 값부터 구해볼까? B 값부터, 얘네, 이 노란색 점 두 개를 여기다 한 번씩 집어 넣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번씩 넣어보시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에서 B는 2예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는 자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A제곱 빼기 2A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시면 A제곱 더하기 2A 빼기 3은 0이에요. 그러면 A 빼기 1, A 빼기 3은 0인데 이게 플러스니까 A는 1과 A는 마이너스 3 두 개가 나오는데 얘는 지워야죠. 얘만 되는 거지.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풀고 있으니까. 근데 이쪽을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하시면 여기가 0,2가 되면 얘는 일단 모순이야. 왜? 이 0, 마이너스 1을 자 원래 있는 식을 보세요. 원래 있는 식이 이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fx라고 하였을 때 이 식은 모순이야. 왜냐하면 0,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식은 상수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지? 여기다가 f0 집어넣으면 빵 플러스 1인데 모순이지.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죠. 얘가 답이었던 거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2가 돼서 이거 두 개 더하시면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서술형에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감점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감점을 안 당해봐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중요한 시험인데 틀림없이 풀어서 답을 냈거든? 근데 선생님들이 뭐 나중에 서술형 확인하러 오래. 그러면 8점이 나와야 되는데 2점밖에 안 줬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한테 왜 그랬냐고 하면 선생님이
서술형 채점표를 딱 보여줘요. 여러분들 반박을 하지 못하게. 서술형 쓸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없으면 다 감점시키기로 했다. 그럼 너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답을 맞았어도. 근데 아시겠지만은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6점짜리가 차이가 나잖아요. 이걸로 등급이 바뀌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쉬운 문제 틀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쉬운 문제 한두 개에 여러분들 등급이 바뀐다고. 전교 석차가 30등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제일 치명적인 게 쉬운 문제 틀리는 거고 남들 다 푸는 문제를 혼자 못 푸는 게 최악이야. 그때 등급이 뚝뚝 떨어지는데 한 번 떨어지면 학기는 버려야 돼. 복구가 안 돼. 내가 니네 중학교 때부터 계속 잔소리 하는 게 그거야. 쉬운 문제 틀리지 마라. 어려운 건 괜찮다. 근데 니네가 어려운 거 못 볼 때 내가 화를 안 내잖아. 쉬운 거 틀리면 엄청 갈구지. 왜냐면 그 습관이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실력보다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 그거야. 정말로 수학과 서술형에서 6점까지잖아? 정말 등급이 갈려요. 은지야, 니네 언니 있지? 니네 언니가 그랬어. 고등학교 때. 뭘 한 문제를 더 맞았으면 등급이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시험 끝나고 와가지고 바들바들 떨더라고. 짜증나가지고. 짜증이 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차분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오늘 다 풀어드리지 못한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드립니다. 왜냐면 2차 함수는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드려야 돼.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교육청 기출문제 되게 어려워요. 지금은 쉬운 문제만 푸는 거야. 자, 두 개의 양수 PQ에 대해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끝났네. X축이 접한대. 끝났잖아. 그럼 뭐야? 판별식은 0이잖아. 식을 뽑아내. P의 제곱 빼기 4AC. 얘가 빵이 돼야 되지. 뭐야? 근데 그 다음에 할 게 없네? 왜 할 게 없어? Q는 4분의 1 P의 제곱으로 바꿔야지. 그 다음 집어넣어야지. fx는 마이너스 x제곱 px, 저기 있는 q 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p 제곱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범위를 줘요. 이 범위를 주고서 이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4인 걸 이용을 하래. 그런데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4분의 p제곱 빼기 4분의 p제곱 마이너스 4분의 p제곱이죠. 그치? 근데 실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얘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얘가 완전 제곱식인 게 안 보였어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그지? 그지?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x축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점이 2분의 p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p부터 p까지래. 근데 p가 지금 양수라 그랬으니까 0은 여기 어디? 그림을 좀 여기다 그릴까? 곡선은 이렇게 접해 있는 거예요. 여기가 2분의 p고요. 여기쯤 p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에는 0이 있겠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p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곡선은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지. 그럼 이런 데는 다 필요가 없네. 여기만 필요하네.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54죠.
그럼 이 점을 여기다 집어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y는 여기다 집어넣을까? y에다가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x 자리에 마이너스 p를 집어넣어. 근데 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2, 여기가 둘 다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 p의 제곱이 54니까 4분의 9 p의 제곱은 54가 되고 9분의 4를 역수를 곱하시면 p의 제곱은 24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p의 제곱을 물어봤네. 그럼 p의 제곱은 24가 되고 q의 제곱은 자 p의 제곱이 24니까 p의 제곱이 24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4분의 1 곱하기 24에서 6이죠. q가 6이니까 q의 제곱은 36이 돼서 최종 답은 60죠.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요 나머지 문제들은 제가 월요일에 다시 조금조금 풀어드릴 거고 숙제는 이 안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숙제는 다 하세요. 여기 77쪽까지 77쪽까지 다 하시고 월요일 날은 이거 좀 풀고 나서 이제 RPM을 좀 풀어줄게요. 월요일 날은 여기까지 할게요.